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2222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공격성이 얼만큼 느껴지는가, 수치로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원우님들 중에. 제가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먼저 지금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는 파이낸스 컨텐츠, 심리적인 재무, 투자에 관한 얘기를 같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는 지도자의 공격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일단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FWHR이라고 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는 그 한 단면일 뿐인데 그저 그분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지배자적인 위치를 가고자 하는 형님이 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분인가. 당대에 급속도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사람인가? 아니면은 좀 방맹이 깎는 노인처럼 깎아가면서 이렇게 굶뜨듯이 막 이렇게 굶뜬 듯이 고집스럽게 예술가처럼 그 돌아서 가더라도 거기 갈라 그럴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줄 뿐이다. 그 자리에 갈 운명이냐 아니냐 하는 운명론이 아니다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공격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뿐이다 하는 거고요. 지난 20대 대선 때 벌써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3프로 TV하고 그다음에는 이 뭐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님 하시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후보자별로 사진을 갖고서 측정해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나오셨죠? 여기에 얼굴 가로 세로 해가지고 가로가 얼만큼 납작한가 그거에 대한 측도가 되는 건데 자 이재명 대통령 한번 보시고요. 요 사각형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허경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사각형이 얼만큼 납작한가 공격성이 가장 강한 분의 순서로 쫙 해보니까는 허경영 1.8, 안철수 1.8, 윤석열 1.7, 이재명 1.6 반올림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공격성 가장 강한 분은 허경영으로 나왔고 가장 공격성 약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 그 당시에 후보들로 봤을 때.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저는 관심의 초점을 배우자로 두자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란 거는. 그래서 그 인플루언스, 그 배우자가 어떤 공격성을 갖고서 뭔가를 권력 지향적인 그 푸시를 할 경우에 그 메커니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배우자에 대한 이슈가 그 전부터도 거론돼 있었었어요. 특히 김건희 씨.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격성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구 자체가 여자 갖고 여자 데이터를 갖고서 연구가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측정상의 난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형을 더 자주 하세요. 광대뼈를 자주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 성형 이전의 사진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귀를 가리고 광대뼈를 가리고 작은 얼굴이에요. 이런 식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귀가 나오게 하는 여권 사진 같은 게 어디 없나 찾아야 돼요. 양쪽 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측정이 불가능하죠.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측정. 자, 그래서 한참 찾아보니까는 귀가 나오는 사진 가지고서 봤어요. 대학 졸업 사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렇게 여기가 귀가 좀 살짝살짝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여전하죠. 왜냐하면은 성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조정하는 우리 이빨을 늘려주세요.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빨이 아니라 요 위에 뼈를 어떻게 늘려주세요. 이런 수술 못 해요.
이거 광대뼈는 깎으려고 들지 몰라도 그건 안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요 비율은 나이가 들어도 별로 안 변합니다. 살쪄도 요 밑에 턱 선이 찌지 여기는 안 벌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믿을만 하다. 이 사진들 두 개 갖고서 평균 내고요. 그 다음에는 김혜경 여사님 나오셨죠? 이분의 얼굴 보면은 어떻게 될까? 딱 봐도 이제 나오죠? 공격성이 강하고 약하신 분이라는 거. 강하고 약하고 더 약한 분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김건희 평균 1.9,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1.8, 김미경 여사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 사업체 운영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거기에 들어보신 분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공격 성향, 도이치모터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 가려기 위해서 이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졌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럼 21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는가? 네 분의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딱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납작한 얼굴은 누굽니까? 이젠 알죠?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이분이 가장 공격 성향이 강하고, 어, 권력 지향 내지는 저 위에 올라가야 된다, 지배자적인 위치를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그 욕구가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배자적인 성향이 강한 거는 사실은 뭐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쫙쫙 올라가가지고 지금 당 대표나 뭐 이거 경선에서 1등을 한 거 보면 알죠? 그걸 했던 거. 근데 그 중간에 그 경선 다 되고 나서, 근데, 심한 잡음이 있었죠. 이분 한덕수 씨가, 그죠? 이 사람을 옹립하면서 뭐 이 사람 보러 나가라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투쟁, 불미스러운 일이었죠. 그걸 또 극복해내긴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대선에 가가지고는, 결판이 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가장 공격성이 강한 거, 그게 나왔던 거는 당내 경선에서 공격 성향이 이제 튀어나온 거고요. 그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거시적으로 당을 초월해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공격 성향만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전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지나친 공격성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야가 극한 대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탄핵을 20번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뭐 누가 원인 제공을 했다 어쨌다 알겠는데 근데 복잡하게 얽히면서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솔직하게 쿨하게 인정해야지. 그죠? 이 선거는 그걸 정리하는 국면에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후보 개인의 특질이 막판에 이 투표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제 대의명분이라는 거에서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의 공격성이 미칠 영향은 여기서는 좀 적지 않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동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댓글에 심장 쫄깃한 게 달릴까 봐 걱정되는데 공격적인 댓글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뭐예요? 둘 돌파 기념인데 색깔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양쪽 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좀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제발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좀 우리나라가 좀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서로 좀 그런 좋은 결과를 이제 좀 가져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